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3부작 제1부 내가 만들어낸 나. 오프닝 지금 당신은 누구입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60분 동안 우리는 그 나가 진짜로 무엇인지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험이 끝났을 때 당신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발견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뇌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장 뇌 속에 나는 없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 어디를 아무리 뒤져도 나를 담당하는 하나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수술 중에 뇌를 자극하거나 절개해도 거기서 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뇌의 어느 한 부분을 제거했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네트워크 전체에서 창발 이머전스하는 현상입니다. 과학 근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2001년 워싱턴 대학교의 마르쿠스 레이클마커스 IAICHL이 박사 연구팀이 fMRI를 이용해 뇌를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외부 과제를 수행할 때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아무 과제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백일몽에 빠졌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뇌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L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측 전전두엽, 후대상 피질, 쐐기 앞소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과거 회상, 미래 상상, 타인의 마음 읽기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DMN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뇌의 회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DMN이 항상 켜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나 집중적인 몰입 상태에서는 DMN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즉, 나라는 감각 자체가 약해집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무아의 체험이 이제는 뇌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 뇌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패턴인 것입니다. 1-1 뇌는 예측 기계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신 신경과학의 핵심 패러다임 중 하나는 예측 부호화 프리딕티브 코딩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과 실제 감각 입력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과학 근거 칼 프리스턴 칼 FRISTON의 자유에너지 원리 연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의 칼 프리스턴 교수는 자유에너지 원리 프리 에너지 프린서펄을 통해 뇌의 모든 활동이 예측 오차를 줄이려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된다고 주장합니다. 뇌는 감각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델 믿음, 기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입력과 비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자기 모델 셀프 마이너스 마덜 역시 뇌가 만들어낸 예측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방 안의 풍경을 보는 것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추측입니다. 완벽한 현실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 역시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측 모델입니다. 뇌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런 존재가 나다라는 안정적인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델을 나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제2장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나는 어렸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서사적 자아 내러티브 셀프라고 부릅니다. 과학 근거 마이클 가자니가 마이컬 GAGGANIGA의 분리뇌 실험 19만 6070년대에 칼텍의 마이클 가자니가와 로저 스페리는 뇌의 자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뇌량 코퍼스 CALLOSUM을 절단한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분리뇌 환자들에게 좌시아우방구 담당의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면 환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와 연관된 행동을 취하게 하면 좌방구는 즉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자니가는 이 현상을 담당하는 좌방구의 기능을 해석자 인터프러터라고 명명했습니다. 뇌는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야기꾼인 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후 합리화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뇌는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신경 신호를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나는 그 결정에 뒤늦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붙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결정을 했다고요. 2-1 자유의지의 역설 리벳 실험. 과학 근거 벤저민 리벳 벤저먼 LIBT의 준비전이 실험 1983.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은 피험자들에게 손목을 움직이고 싶을 때 언제든 자유롭게 움직이되 그 의지가 생긴 순간을 시계를 보며 기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이의지로 뇌의 전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험자가 움직이려는 의지가 생겼다고 보고하기 약 30만 500미즈 전에 이미 뇌에서 준비전 이레디너스 퍼텐셜 BEREITSCHAFTSPOTENTIA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뇌는 이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출판 당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뇌가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이미 행동을 준비한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리벳 자신도 발견한 것이 있는데 피험자들은 뇌에서 준비전이가 발생한 이후에도 행동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유의지가 시작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거부권빛도 파워온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통제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흘러오는 충동들의 예스와 노를 선택하는 편집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3장 몸이 만드는 나. 당신은 지금 몸의 어디에서 나를 느끼고 있습니까? 가슴 언저리, 머릿속,
아니면 몸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가 뇌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은 체화된 인지 임바디드 카그니션라는 개념을 통해 나는 뇌만의 산물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가 합쳐진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 근거 뇌수용 감각 INTEROCPTION과 자아 감각 버드 크레이그어 뒤 CRAIG를 비롯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섬엽 INSULA라는 뇌 영역이 심박수, 호흡, 체온, 장의 움직임 등 신체 내부의 신호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뇌수용 감각 신호들이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기본적인 자아 감각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뇌섬엽이 손상된 환자들은 감정인식과 자기인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고무손 착각 러버 핸드 일루전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피험자의 실제 손은 가리고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동시에 실제 손과 고무손을 똑같이 붓으로 쓰다듬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피험자는 고무손에서 실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무손을 망치로 내리치면 피험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는 몸의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감각적 입력이 충분히 일치할 때 뇌는 외부 사물조차 자신의 몸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입니다. 제사장 기억이 조각하는 자아. 우리는 종종 나의 본질이 기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어온 일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루어낸 것들과 실패들의 총합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 근거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기억 연구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수십 년간 기억의 허구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대표적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마치 실제 사건처럼 암시하는 가짜 이야기를 심어주었을 때 25% 이상의 피험자가 그 경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비디오 녹화처럼 사실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떠올릴 때마다 재구성 RECONSOLIDATION 되는 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기억은 뇌의 특정 저장소에 파일처럼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시냅스 연결 패턴으로 분산 저장되어 있고 떠올릴 때마다 그 패턴이 재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의 감정, 기대, 맥락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나의 역사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는 매번 조금씩 다시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나 역시 완전히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편집되는 자서전의 한 판본인 것입니다. 제5장 일부를 마치며 만들어진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밝혀낸 나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뇌 안에 나를 담당하는 단일한 장소는 없습니다. 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분산된 회로에서 창발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나는 그 예측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아는 과거 경험을 사후적으로 해석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몸의 신호가 나의 경계를 형성하며 그 경계는 놀랍도록 유동적입니다. 기억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매번 재구성되는 서사입니다. 이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다니엘 데니얼 데닛의 말처럼 나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덜 소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해는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줍니다.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만들어진 나가 어떻게 사회와 문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방금 들은 것들을 조용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조금 다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